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8장 의존적인 관계. 불만족의 또 다른 측면은 세상을 이상화하는 것이다. 세상을 장밋빛 안경으로 바라보면 많은 것이 실제보다 더 좋은 것처럼 보인다. 알다시피 어딘가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이상화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과대평가해서 높은 데다 모셔놓고 숭배하며 우상화하는 것을 뜻한다. 사랑은 세상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힘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본질적으로 냉정하고 침착하기 때문에 이상화와는 다르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주인이 없는 느낌이며 숭배 없는 찬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그 대상 사이에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 간단한 공식이 사랑이 끝나고 이상화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푸른 식물과 아름다운 꽃나무들이 가득한 산골짜기를 거닐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이 놀라운 풍경에 감탄하고 있다. 이 향기롭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당신의 영혼, 그것은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하다. 이것이 사랑이다. 다음 순간 당신은 꽃을 꺾기 시작한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이 당신의 손은 꽃잎을 뭉갠다. 꽃은 서서히 시들어 죽는다. 그뿐인가? 당신은 그 꽃으로 향수나 화장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혹은 꽃을 숭배하는 종교 집단을 만들려고 마음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 이 모든 경우에 당신과 당신이 사랑했던 꽃 사이에 의존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골짜기의 풍경을 즐기고 있었을 때 느꼈던 사랑은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 두 상황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는가? 사랑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는 당신을 그에 상응하는 긍정적 인생 트랙으로 데려다 준다. 반면에 이상화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그 잉여 포텐셜을 제거하는 균형력이 일어나게 한다. 균형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다. 그 결과는 말하자면 신화 파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나 사물을 이상화하면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다.
대상에 따라 그리고 이상화의 정도에 따라 그 결과의 심각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변함이 없는 것은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 균형은 다시 회복된다. 사랑이 의존적인 관계로 변하면 잉여 포텐셜이 생겨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망은 에너지의 압력 차이를 일으킨다. 의존적인 관계는 당신이 A를 해주면 나는 B를 해주겠다 와 같은 식의 조건으로 정의된다. 이와 유사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세상 끝까지 가야 해. 나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를 칭찬해 주면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너의 장난감 삽을 내게 주지 않으면 이 모래사장에서 못 놀게 할 거야 등등. 뭔가가 다른 것과 대비되고 비교될 때도 균형이 깨진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방식이 다르군.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바로 그 예다.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는 것이다. 열등감도 그렇다.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다른 것과 대비되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균형력이 나서서 그 포텐셜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그 포텐셜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다. 그리고 포텐셜을 만들어낸 사람은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균형력은 무엇보다도 당신을 겨냥하여 작용할 것이다. 그 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부분들을 떼어놓거나 아니면 쌍방 합의에 이르게 하거나 서로 부딪히게 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쪽을 지향한다. 모든 갈등은 비교와 대립에서 나온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밑바탕이 된다. 저들은 우리와 달라. 이것이 나중에는 제멋대로 발전한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을 빼앗아 와야 해. 저들은 우리보다 적게 가졌어. 우리는 저들에게 베풀어야 해. 저들은 우리보다 열등해. 저들을 변화시켜야 해. 저들은 우리보다 더 착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야 해.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행동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이런 식의 온갖 비교는 어떤 식으로든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처음엔 개인적인 감정적 불편에서 시작된 것이 급기야는 전쟁과 혁명으로 끝을 본다. 균형력은 붉어진 모순을 중재 혹은 대결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펜듈럼은 대결의 상황이라면
언제나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으므로 대결을 조장하려고 애쓴다. 이제 이상화와 그 결과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이상화와 과대평가. 과대평가란 어떤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보고 자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적 차원에서는 언뜻 보기에 크게 해롭지 않은 환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차원에서는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낸다. 잉여 포텐셜은 어떤 양이나 질이 과도하게 넘쳐나는 모든 곳에서 생긴다. 과대평가가 바로 그것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자질의 정신적 복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는 사람이 있는 경우다. 즉, 자기 것이 아닌 자질을 지녔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인물이 있을 경우다. 이 모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균형력은 반대편에서 균형을 잡아줄 줄을 만들어내야 한다. 예컨대 꿈같은 낭만에 빠진 젊은이는 자기의 애인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천사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녀는 완전히 세속적인 여자라. 파티와 오락이나 즐길 뿐 사랑에 빠진 젊은이와 꿈을 나누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우상을 만들어 모시는 그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신화는 언제고 깨어지게 되어 있다.